라스트 스웰터에서 내가 상대를 더 강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격력이랑 전술 공격력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전술 공격력을 올리는 게 좋은가, 공격력을 올리는 게 좋은가 라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공격력은 생각보다 많이 다른 방법들로 올릴 수 있습니다. 시즌 중이라면 이제 말세 건물, 작전 지휘소로 올리고 관직, 그리고 10T 연구로 공격력을 꽤 많이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전술 공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금을 좀 많이 하는 센 분들도 공격력이 100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전술 공격력은 100에서 한 110%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것만 보면 전술 공격을 올리는 방법이 그렇게 적다면 그만큼 좋아서 올리는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공격 30%랑 전술 공격 30%가 각각 따로 혹은 같이 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이제 테스트는 팬텀의 현가 장치 그리고 중앙 제어 스킨을 같이 이용하겠습니다. 1번 조건 테스트를 채집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세서리를 전부 해제했고 이제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는 용사 영웅 그리고 사수 병사들을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사수 병사들을 태워놓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수 영웅의 9T 차량을 태어났습니다. 일단 1번 조건의 공격력은 239.5%, 전술 공격은 30%입니다. 자, 한번 데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공격은 2031, 그리고 대포광인의 스킬 공격은 상대 2열에 730이 뜹니다. 1열은 병사가 조금 깎이면서 스킬 공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2열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1번 조건 테스트입니다. 2번 조건은 공격력 30%, 전술 공격력 30%를 1번 조건에 비교해서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팬텀 현가장치에 개조차 공격이 있죠. 그리고 팬텀 중앙 제어에 전술 공격 25%가 있습니다. 남은 30%를 위해서 남은 5%가 필요하죠. 이거를 기지 스킨으로 채우겠습니다. 다른 거는 1번 조건이랑 같고 상대가 사수 병사라서 이 첫 번째 중앙 제어의 옵션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공격을 한번 해보죠. 네, 2번 조건은 공격력 269.5%, 전술 공격 60%입니다. 이제 데미지가 얼만큼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공격 2169가 뜨고 이제 스킬 공격이 상대 2열에 861이 뜨네요. (3번) 조건은 공격력만 30%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팬텀이 현가 장치만 장착하면 되겠죠? 중앙 제어를 해제를 하고 현가 장치의 공격 30%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스킨은 미리 해제를 해놨고요.
3번 조건으로 공격력 269.5%, 전술 공격 30%입니다. 1번 조건에 비해서 공격력만 30%가 올라갔죠. 일반 공격 2169, 그리고 대포광인의 스킬이 상대 2열에 795가 뜹니다. 이게 3번 조건 공격력만 30%가 올랐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조건을 위해서 전술 공격만 30%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서 했던 것처럼 중앙 제어를 장착하고 기지 스킨을 착용을 했습니다. (4번) 조건에서 공격력은 239.5%가 되겠죠. 그리고 전술 공격은 60%입니다. 1번 조건에 비해서 전술 공격만 30%가 올라갔죠. 일반 공격 2031, 아직 2, 3열은 한 대도 안 맞았죠. 대포광인 스킬이 상대 2열에 795가 뜹니다. 이런 조건에서 몇 턴의 스킬이 발동했는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결론은 전술 공격 30%가 올랐을 때, 그리고 공격 30%가 올랐을 때 증가하는 스킬 데미지가 같아요. 따라서 스킬만 보면 그 둘은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격에서 전술 공격이 올라도 일반 공격이 데미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따라서 공격력과 전술 공격력 중에 뭘 올려야 하냐, 그러면 공격력이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공격과 전술 공격 중에 뭐가 더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만약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영상을 기초로 해서 호프니스 관련 공략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